오랜만입니다. 예. 저기 환경 지킴 있지 않습니까? 십계교회. 예. 그 진짜 그 360만 원 갖고 그 만 원씩 한 사람 앞에 그치? 예. 그 용도가 뭡니까? 만 원씩. 차비도 아닐 것이고, 뭐 회의할 때 모인 뭐 다과비도 아닐 것이고, 아니면 뭐 활동에 들은 뭐 재료비도 아닐 예. 것이고. 예. 일단 뭐 그게 이제 네. 자연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의 필요한 뭐 간식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최소한의 어떤 뭐 실비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뭐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그럼 하고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질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이네요. 그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럼 자원봉사 관리비라는 것도 제가 기관을 운영해 보면 필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제 실비 지원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숲체험 해설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 관련 어떤 조례에서 이제 실비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요 지금 360만 원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부 이제 봉사자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대한 어떤 강사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우리 그 방금 최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킴이라는 좋은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어떤 활동이 되겠는가. 그리고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실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킴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뭐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이 진흥조례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학교에 파견이 돼서 학교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킴이 사업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예산 비중이 너무 좀 뭐라 그래 좀 배제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과연 구체적인 어떤 역할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이 있어서 이런 지킴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예산이 단 360만 원이라도 들어간 건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고요. 예, 지금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풍토상 환경 교육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시행한 지는 2008년부터 이렇게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뭐 많은 예산의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활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더 강화도 하고 또 내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계획 자체가. 예,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래야 조례가 시행이 될 때 바로 실효성 있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방사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매뉴얼이 뭐 어떤 매뉴얼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제 원전 주변 지역 뭐 12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방사능 감시기를 뭐 가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주민 보호를 대비한 어떤 방호 약품이라든지 방독면 보호의 이런 장비 물자를 뭐 구비를 한다든지 또 비상 계획 구역은 뭐 원전 반경 10km 내로 설정한다. 그다음에 16개 대피 시설도 설정되어 있고 또 응급 의료 정보센터라든지 우리 기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환자에 대한 대비 사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준비 사항이고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보급은 어떻게 하고 뭐 환자는 어떻게
뭐 발견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수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방사성 물질 폐로 인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비책이라기보다도 이게 재난하고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 안전과에서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이 다 되어 있고 그러한 그 보고 물자라든지 또 이송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난에 대한 대비겠지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뭐 재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재난의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고 요인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원전 내지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어떤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약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획 구역을 선포를 하고 또 외곽의 학교 이런 부분들 16개 시설이 이미 대피시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도 대피 사태를 갖다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방사선 응급 의료 대응 체계도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기장병원이라든지 다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를 갖다가 필요할 경우에 이송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그 우리 시도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 또 구군에도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원자력 사업자 그러니까 한전이 되겠습니다만 원자력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별로 또 현장 파견 기술 지원단도 있고 또 우리 지방 그 구군에서도 방제대책 본부가 설정되어 있고 또 소방을 이제 비롯한 경찰, 해경, 뭐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 이래 좀 긴급 구조 통제단도 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부분은 것들을 시민들이 우리가 약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어떤 대피시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병원들 또 이런 어떤 수송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10km, 20km, 30km 반경 이내 시민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뭐 특별한 대담 프로나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한번 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 많이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그냥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팜플렛도 이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잘 다가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또 잘 대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길게 계획하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빨리 방송을 통해서든지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빗물에 의한 이제 방사성 요오라든지 또 세슘이라든지 또 우리 그 상수 또 내의 어떤 방사성 물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 같은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우리 시민들이 물론 뭐 그런 어떤 대비라든지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산시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안전한데 자꾸 일본에서 저렇게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부산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홍보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수도 그 정수장 덮게 한다고 원수가 오염이 됐을 때 방사능 물질이 정수장 덮게만 한다고 그게 걸러집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덮게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수 자체 벌써 뭐 비라든가 또는 토양에 의해서 원수가 오염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안이 사실 큰 만큼 어떤 구체적인 조금 내용들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냥 막연히 지금 현재 상황은 안심해도 된다, 미량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은
우리와 어떤 협조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구체화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